은퇴를 하기 위해서 몇 억 정도 지금 타겟으로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몇 억이요? 네. 제가 20년 전에는 10억 만들기가 유행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3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편의점하고 그다음에 김밥집 그리고 우동집, 네. 요 3개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서류 절차나 세금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정산을 여기서 다 혼자 그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혼자 아니고, 네.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해요. 와이프가 그거는 해요. 나이대가 40대 후반이시고, 그러면 지금 은퇴 준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계속 이 장사를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 그쵸. 아니, 왜냐면요. 저는 되게 장사가 싫었어요. 싫었어요. 아니, 그냥 뭐, 서빙 보고, 이게 붙박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싫었는데. 근데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책들도 많고, 또 이제 글 쓰는 것도 좋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하늘하늘 자유롭게 사는 거 저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오, 그래요? 네.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뭐가 제일. 그냥 가게에 있는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해. 가게에 있는 게? 네. 그게 이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 15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되게 편해진 거네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사랑하게 된 건가? 또 힘이 빠진 것도 있죠. 힘이. 네. 40대 후반이면 저보다 어리시고 네. 창창하신데.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제 성격이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장 마음이 편한 게 가게에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카운터에 있거나 왜냐면은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게 이게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죠. 이제 편한가 봐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게 나의 어떤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근데, 어쨌든, 나이가 더 앞으로 더 들면, 이제 무릎 관절도 또 안 좋아질 그러니까 거고, 허리도 아파질 거고. 자영업은 건강관리가 필수이고요. 네, 그렇죠. 전 장사하면서 술, 담배 다 끊었습니다. 지금 술, 담배 아예 안 하시고. 한 방울도 안 마셔. 그럼 체력적으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운동하죠. 저 옆에 이제 헬스클럽 있어요. 헬스클럽을 매일 다니시고? 네. 그래서 체력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요가 가끔 이제 와이프랑 하고. 요가도 하시고. 네. 그러면 몇 세까지 그러면 이 매장을 70, 운영하실? 70 넘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짜장면 집이 있는데 성북동에 옛날 짜장면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그 주방장이 노인 4분이 그 주방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70대 예, 그 정도 되셨는데 거예요. 정정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네, 계시구나. 네. 그분들이 롤모델인가요? 예. 거기에 써 있어요. 예, 그 어르신들이 음식을 조리하니까 네. 재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빨리빨리 써 있습니다. 달라고 하지 말라. 예, 그래가지고 음식이 좀 적당한 속도로 나오는데 맛있죠. 그리고 그 분들 입장에서도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자기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되게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보람을 느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이 매장을 3개를 운영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노후 준비할 만큼의 이익이 나서 저축을 계속 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축이요? 네. 그 연금이 있죠. 연금 뭐 그렇게 그 과세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연금 드는 게 있죠. 네. 자영업자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뭐 퇴직금도 없고, 네. 뭐 약간 열악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가 이제 혜택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희들 세금 공제를 해줄 테니까 이거는 그 노후를 위해 가지고 따로 빼놔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금을 드는 게 있죠. 그러면 은퇴를 하기 위해서 몇 억 정도 지금 타겟으로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몇 억이요? 네. 제가 20년 전에는 10억 만들기가 유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10억 가지고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얼마나 쓰느냐,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개인마다 내가 이 정도는 있으면 뭐 70 이후에 일을 안 해도 돈을 평생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어떤 금액, 목표 네. 금액이 있나요? 아, 그 종잡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파이어족들 요즘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 목표가 10억 정도이죠. 그걸 맞아요. 어디 네. 펀드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률 7%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비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게 가능할까? 뭐, 1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저게 평생 동안 또 애들도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목표 금액은 정해둔 게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거든요. 아,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 네, 얼마큼 이제 그게 쌓여가는가, 이익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얼마가 있어야 되나. 인플레이션도 지금 2년 전만 해가 좀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데, 과연 뭐 몇 억 목표를 잡을 수가 있을까? 네.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후는 노후 준비 그렇게 금액을 목표로 찍어 놓을 게 아니라, 자기가 몸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는 게 그게 노후 준비이죠. 그렇죠. 네. 매달 내가 돈이 들어오는 게 그 네.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산을 있는데.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매월 현금 그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더 현실적인 그 노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를 그만두면 그게 딱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으셨나요? 이 창업을 하게 된. 저는 이제 어릴 때 나왔거든요. 30대 초반에, 중반에 이제 네. 나온 거니까. 그때는 모르죠. 모르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하죠. 분위기 파악을 못 했다가. 지금은 이제 평균 퇴직 나이가 49.5세. 맞아요. 49세. 정년은 60세까지만 보통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은 49.5세 그때 맞아요.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 상황을 보면은 애들이 둘 있고, 걔네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돈이 꽤 되고요.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생활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나오면 되게 겁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엔. 네, 그때는 이제 아직 젊을 때는 애들이 어렸고, 그래가지고 또, 뭐, 철이 덜 들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아마 좀 두려울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이 그러면 몇 명? 두 명인데 초등학생인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곧 이제 대학 등록금이며, 뭐 수업료, 학비를 좀 네.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비용이 많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사교육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한 과목당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교육비가? 네. 두 과목 정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어, 수학. 네. 그럼 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 달에 120, 1년이면 한 1,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인데, 뭐, 대학 학자금, 그리고 결혼자금,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모가 얼마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요게 아이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돼야 나중에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자녀 지원이나, 뭐 교육비 지원, 뭐 결혼자금,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좀 아무리 웬만큼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좀 자녀하고 이야기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지원을 해줄게. 그거를 좀 미리 말해둘 필요가 있고, 좀 변화가 요즘 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엄마 아빠 분들 있잖아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그렇게 이제 좀 정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은 무조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밑도 끝도 없죠. 네. 네, 대학, 뭐 직업, 그다음 결혼한 다음에 그 손주 막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너무 이제 비참해지고 노후에 맞아요. 본인들이 비참해지는 거죠. 네, 자식들보다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서로가 이제 안 좋은 거니까 또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 정해줄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정해둔 게 있나요? 딱 선을? 저희는 일단 대학교까지는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생활비가 보통 한 어느 정도 들어가세요? 저요? 저희 뭐 한 1,0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교육비까지 다 해서? 네. 엄청나네요. 네. 주로 그러면 교육비가 반 정도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들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만큼 수익이 그쵸. 자영업자니까 이제 되는 것도 있죠. 네. 세 군데에서 다. 네, 제가 월급쟁이면은 뭐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그 안에 1,000만 원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이라든지 그 불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에 적립하는 금액 다 포함해서 투자하는 거 포함해서. 네네. 보험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계속 그 생활비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생활비가?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순자산 얼마큼 모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매달 현금 흐름을 내가 일을 통해서 네.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근데 뭐, 현금 흐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못 봤거든요. 네. 주식 투자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시고? 네. 제 몸을 써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확실한 투자지, 내가 일한다는 의미고, 일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건강한 게 제일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도 이제 운동을 통해서 투자를 운동하시고, 그리고 정신 건강도 중요하죠. 네,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멘탈 관리? 손님들 때문에 막 받는 멘탈 관리? 그럼 어떻게 멘탈 관리 하세요? 뭐, 친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수다를 떨어요.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이야기 많이 해요. 점심 때 이제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모임이 몇 군데가 제가 있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네. 네, 저는 뭐 신앙심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 형제들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수다 이렇게 떨면은 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옅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면은 오래 못 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쌀국수 한 지 3년 차가 됐는데, 초반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지쳐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초보이고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인건비가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직원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4배수 법칙. 그러니까 한 명당 직원이 10만 원에 4배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40만 원을 매출을 올려야 그래도 사장이 이익이 난다. 네. 보통 이제 다 사장님마다 통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비워도 집에 안 가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은행 직원처럼?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너무 피곤하고, 통밥, 대충 이제 통밥으로, 직원 한 명당 매출, 한 달 매출, 1,000만 원씩은 올려야 된다. 직원 한 명당. 인건비는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10명이면 뭐 그렇게 좀 나오겠죠. 오, 대단하네요. 이 김밥집 창업은 좀 뭔가 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추천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 하지 마라 이건가요? 해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마인드의 차이인데, 은퇴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늘하늘 거리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여행도 가고 뭐 골프도 치고 뭐 그럴 생각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상 그런 활동들만 주구장창하면 그게 재밌을까? 지겹지 않나요? 뭐 한 달, 2달은 가겠죠. 네. 그 즐거움이. 지겨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소득이 일어나는 일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은 좀 청량감이 느껴지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고 남은 휴식 시간에 네. 그런 일을 하면 좀 더 보람도 있고 하겠죠. 예. 그러면 되게 충만한 인생이 될 것 같고, 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순히 이제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뭐 성공을 하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일이 필수 조건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도. 그렇죠. 50에 나와가지고 한 30년은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메인 잡으로서 자영업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좀 욕심 부리지 않고 설렁설렁. 그러니까 설렁설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충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앞서서 이제 그 짜장면집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고 그러면은 손님들도 그 음식 맛보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게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괜찮다, 바람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분식집을 하게 되면 지금 매출이 100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비용 다 빼고 이익이 그래도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이익이요? 네, 이익률이 한 1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10% 정도는 남으시는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예전에 더 많이 남았는데 네. 요즘 비용이 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재료비 값이 많이 올라서 네,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4대 보험도 올라가잖아요. 퇴직금도 그러네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세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급 말고도 기타 부수적으로 사람을 뽑으면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네요. 네, 또 회식시켜줘야 되고 간식 싸먹이고 맞아, 간식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좀 애착이 또 가게 생기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시거든요. 굳이 창업하기보다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계속 뭐 아르바이트건 파출부건 아니면 자기한테 적당하게 맞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것도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굳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그런 게 창업이 아니라 자기 이렇게 몸 관리하고 연예인들 뭐 1인 기업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1인 기업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예인들은 자기 관리 잘하는 게 그게 그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지 또 일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1억이면은 직장인들한테 되게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업을? 네. 그 유튜브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돈 뭐 1년에 뭐 굉장히 많이 버신다. 네. 그런 콘텐츠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분들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창업하기 위해서 1억은 큰 돈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은퇴 후에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채용 시장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수영장에서도 일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1인 기업 뭐 그게 창업이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뭐 어렵겠죠. 해보지를 않으셨으니까. 근데 며칠 전에 나이가 60대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설렁탕 집에서. 그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주방을 날라다녀 그냥. 60 되셨는데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이분은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어딜 가나 한 400씩은 받아요. 그러면 또 일 잘하는 직원들도 또 사장님들이 또 다른 사장님들 보고 우리 집에서 좀 일을 해줘요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스카우트 되시기도 하겠네요. 쟁탈전이 있었어요. 한 20만 원 더 줄 테니까 우리 가게로 오라고. 너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그분은 나이가 60인데도 제가 장사하지만 장사보다 저렇게 일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재밌어요. 주방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를? 네, 일하는 거를. 신나. 옆에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막.
알겠습니다. 프로에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교회 이제 월세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예전에 화장품 할 때는 월세가 거의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였거든요. 3천만 원이요? 네. 제가 그걸 6년 했으니까요. 와, 그러면 매출이 그걸 커버하고 남을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네, 그때는 네네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 건물주한테 갖다 바친 돈이 그 건물을 사고도 나중에 결국 사도 남을 정도로 많이 네, 주셨군요. 네, 그래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뭐 이쪽은 건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좀 괜찮은 지역에 건물이 있으면은 내 건물에서 내 장사를 좀 하고 싶다. 네, 네, 매출이 좀 앞으로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매장 3개를 운영을 하시면서 15년 동안 장사했던 이 노하우, 그리고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